뭐라고? 연봉이 1억 2천인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가 있다고? 뭔 소리야 이거? 드디어 모두의 부동산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건가? 30대 젊은 부부들은 보통 한 번쯤은 이 신혼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득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부부들이 많으셨죠. 이 생초나 신혼특공을 도전하려면 월소득이 722만원, 130% 안에는 들어와야 돼요. 이게 쉬워 보여도 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여도 이 기준을 완화시켜주질 않아요. 그럼 남편이 400, 아내가 350만원을 벌어서 둘이 합쳐 750만원의 소득만 있으면 이 기준을 넘어가 버리죠. 뭐 그렇다고 한 명이 퇴사를 해서 이걸 삭제시켜서 이 기준을 맞추자니 야 이게 또 당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괜히 또 퇴사했다가 당첨도 안 되면 인생 망치는데? 이런 걱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30대 젊은 부부가 일반 공급이 당첨될 턱이 없죠. 가점이 30점대인데 그래서 이게 안 돼버리는 순간 일반 공급은 원래부터 안 됐고 청약은 그냥 안 되는구나, 그냥 집을 사자 이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이어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와,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맞다면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건지, 그럼 이 시행이 되면 나는 당첨이 될 수 있는 건지, 중요한 건 이거죠. 당첨이 가능하냐. 지금부터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는 한 번씩 좀 꾹 눌러주시고요. 그림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이너분께 의뢰해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연소득 1억 2천이어도 뭐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당첨된다는 소리가 뭔 소리냐. 여러분 보통 이 소득 조건을 못 맞춰서 많이 포기를 하셨죠. 이게 얼마 전에 한번 늘어난 거예요. 원래는 소득 130%, 140% 이런 분들은 이런 특별공급 청약이 안 되다가 올해부터 이 기준을 완화를 해준 거죠, 사실. 근데 그래도 사실 이게 맞추기가 힘든 게, 이게 이제 외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맞추겠는데, 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 외벌이 맞벌이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외벌이가 130%, 722만 원 이건 할만한데 맞벌이가 140%, 776만 원. 맞벌이가 외벌이에 비해서 너무 좀 많이 불리한 게 있어요.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가 청약받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나마 신혼부부 특공은 10%라도 차이를 주죠. 액수로 치면 한 50만원? 유의미한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괄 100%, 일괄 130%였다고요. 외벌이든 맞벌이든. 그러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소득을 조금 줄여서 한 명이 일시적으로 좀 일을 안 한다든지 해서 외벌이로는 이걸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혼자 월 722만원, 연봉 8,600 정도를 버시는 분들이 많진 않죠. 그렇게 해서 한번 여기 도전을 해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청약 때문에 직장을 섣부르게 퇴사한다든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조금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소식인데, 이건 사실 최근에 결정된 내용은 아니고 작년 10월쯤에 이미 결정이 된 내용이에요. 11월 5일 기사죠.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요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입법 예고 기간은 어쩌고 저쩌고이며 중요한 건 내년 1월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었죠.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곧 공포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자,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인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원래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였던 걸 이제 외벌이를 140%까지,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하겠다. 완화시키겠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민간 분양이 130%까지 가능했었는데 최대 160%까지로 소득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런 기사가 났었고, 이번 달에 공포 시행할 계획인데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안에는 시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표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원래는 생애 최초는 130%까지, 신혼부부는 맞벌이에 한하여 140%까지 가능했었죠. 이걸 160%까지 확대하겠다. 둘 다 16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이 100%, 160%, 130% 이런 건 뭐냐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555만 4,983원.
그러니까 도시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555만 원을 한 달에 벌더라. 생각보다 돈 잘 버는 분들이 많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는 이렇게 제한되던 금액이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3인 이하 가구인 경우 월 888만 7,972원, 연봉으로 하면 1억 600만 원 정도, 1억 600만 원 이내의 소득을 벌어오면 신혼부부든 생초든 청약할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애가 둘이어서 4인 가구야. 그럼 1억 1,950만 원 이내에만, 거의 1억 2천만 원 이내에만 소득이 들어오면 신혼부부든 생애 최초든 청약이 가능하다. 구성원이 더 많으면 1억 2천도 넘어가겠죠. 일반적으로 4인 가구까지가 많기 때문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억 2천 이내에만 소득이 들어와도 맞벌이라고 해도 젊은 부부가 1억 2천만 원을 버는 부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 이하이기만 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간 분양에 한해서,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에 한해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외벌이여도 1억 2천만 원 이하로 소득을 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1억 1,960만 원. 상당히 조건 맞추기가 수월해졌죠. 사실 이렇게 소득을 완화해주는 이유는 어떤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냐면,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8억 정도 했잖아요. 33평이. 그리고 이게 시세 차익이 또 한 8억 정도 붙어서 이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한 8억 정도의 차익을 그냥 버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거의 역전할 수 있는 로또 청약인데, 이 로또 청약을 어쨌든 이 8억이라는 분양가를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건데 8억짜리 주택을 외벌이로 500만 원 버는 사람이, 그것도 평생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고 신혼부부예요. 결혼한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사회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죠. 근데 그런 사람이 8억짜리 주택을 떡 청약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나? 8억, 9억짜리 주택을 분양하면서 소득 조건은 500만 원으로 맞춰놓은, 500만 원 이상 벌면 이 8억, 9억짜리 주택을 청약을 못 받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 달에 500 벌어서는 이 주택을 분양받아서 대금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사실상 우리는 소득이 500만 원이지만 우리 부모님은 재산이 많으셔서 우리 부모님이 8억 중에 한 5억 해주시고 대출 좀 끼고 나는 한 1억만 내면 분양받았어요. 즉 금수저들의 잔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분양가는 8억, 9억, 10억인데 특별공급 소득 조건은 500만원, 600만원 이러고 있으니 그냥 부부 둘이서 벌어서 생활비 쓰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엄두가 안 난단 말이에요. 나는 돈을 못 벌어도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버시네, 이런 분들이 다 가져가게 되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유리하다 라는 지적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좀 소득을 좀 늘리자. 실질적으로 8억, 9억짜리 주택을 분양받는데 이건 너무 제한이 너무 강하다. 조금 제한을 풀어서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댈 수 있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 부부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이 분양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기회를 좀 주자라고 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거죠. 정책의 취지는 매우 괜찮고요. 원래 기존에는 이 조건을 못 맞추시다가 변경되는 조건을 맞추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기분이 좋은데 사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160%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소득 160%에 들어오는 분들은 너무 많죠. 이걸 100이었던 거를 130%로 늘려주면서, 이게 평균 소득이 100%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과 130%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100%에서 130이면 30%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엄청 많습니다. 이 숫자로 하면은 몇 배가 많아요. 이 30%만 들어도 몇 배가 많아지세요. 예를 들어서 공공분양은 지금도 소득 100%,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미만인 분들만 청약이 가능한데, 하남 가밀지구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볼게요. 자, 보시면 77A 타입 생애 최초에는 34세대를 배정을 했는데 34세대 중에서 당해 30%, 기타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니까 34세대 중에 30%, 한 10세대 정도가 당해에 생애 최초로 배정이 됐죠. 10세대를 배정을 했고 당해에서 생애 최초로 청약을 하신 분들은 이 77A 타입은 15분이 계세요. 10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15명이 지원을 했다. 생초 경쟁률이 거의 1.5대1 수준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또 당해의 힘이기도 해요. 기타 지역 같은 곳은 보면은 매우 높습니다. 경쟁률이. 이게 이제 소득 100% 미만인 분들끼리 청약을 하신 경우에요. 그 다음에 130% 미만인 분들끼리 경쟁을 하셨을 때 제가 몇 배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똑같이 가밀지구예요. 물론 가밀프로지구가 좀 더 인기는 많긴 했는데 가밀지구 안에서 경쟁률을 비교를 해보면
아까 100% 미만인 분들끼리 경쟁할 때는 1.5대 1이었잖아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경쟁률이. 여기는 대략 한 8대 1 정도가 나와요. 7.63대 1, 8.63대 1. 약 한 8대 1 정도가 나오죠. 몇 배 많아요? 한 6배 많죠? 5배, 6배? 그만큼 지원자의 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0%일 때고, 이게 130%일 때면, 이걸 160%까지 늘리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또 얘의 몇 배 많아지겠죠? 되게 많을 겁니다. 이 100%에서 130% 이 격차보다 요 격차가 더 클 거예요. 적어도 지금 여기는 하남이라서 경쟁률이 되게 낮은 거예요. 사실 하남 당의 경쟁률보다 낮은 곳이 거의 없어요. 그 하남 당에도 최소 수십 대 1은 나올 거다. 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공정 경쟁도 아니에요. 지금 생애 최초 민간의 경우에는 원래는 소득이 130% 미만인 분들끼리만 경쟁을 하다가 이제 160% 미만인 분들도 껴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 물량의 무려 70%는 기존과 똑같이 소득 130% 미만인 분들만 청약하실 수 있게 해놨어요. 나머지 30% 약간의 물량에 한해서만 요거를 넘는 분들, 130%를 넘고 160%에 들어오는 분들이 요 30%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가 훨씬 치열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판에 껴주긴 했는데 공정하진 않아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100% 추첨제거든요. 100% 추첨이긴 한데 요 안에서 우선 70% 안에서 나머지 일반 30% 안에서, 심지어 그리고 여기서 탈락하신 분들은 또 여기 와서 한 번 더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같이 하긴 하지만 소득 130% 미만인 분들에 비하면 160% 미만인 분들은 많이 불리한 거죠. 확률이 많이 낮죠. 최소 10배 이상 낮을 거예요, 가능성이. 그래서 내가 160% 안에 든다고 해서 우린 이제 생애 최초로 신혼부부 특공으로 이제 청약 당첨돼서 한 5억 벌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역시 청약을 포기해야 되나요? 역시 안 되는 거네. 여러분이 이 청약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청약을 계속해서 그래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지역에 무슨 단지가 뜨면 청약하고 탈락했네, 또 청약하고 탈락했네, 모두의 부동산이 알려주는 단지 10개가 있어? 10개 다 해볼까? 10개 다 안 됐네, 에휴 그만하자, 집 사자, 이렇게 되죠. 이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뜨는 단지들을 청약하셔서 그런 거예요. 청약에는 여러분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 전략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적절한 지역을 고르는 것도 청약의 일환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지역을 청약할 건지 이 지역을 고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거주할 지역, 여러분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당첨 가능성은 수십 배,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나요. 일례로 얼마 전에 분양한 하남 가밀프로지오 마크베르의 경우를 보면 미리미리 하남에 거주하면서 당해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경쟁률이 7대1, 8대1이에요. 그럼 이런 단지가 10개만 떠주면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당첨됐죠 벌써.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그냥 가밀프로지오 마크베르 떴네? 청약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90.58대 1.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당첨이 가능하죠. 90대 1이든 900대 1이든 9000대 1이든 당첨이 가능해요. 로또 1등은 815만 분의 1의 확률이지만 당첨이 가능하잖아요. 누군가는 당첨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당첨이 되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밀프로지오가 뜨면 청약을 해보시라는 거지, 여러분이 전략을 짤 때는 내가 기타 경기로 청약을 해서 당첨돼야지,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죠, 기도. 그냥 넣어보고 뭐 몇백 대 1인데 제발 되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당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일단 지역을 잘 골라야 돼요. 일단 지역을 골라서 적절하게 이사를 가야 돼요. 내 생활권이 이쪽이면은 이쪽에 걸맞는 지역들이 뭐가 있는지.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는 3기 신도시를 노리고 그 지역에 가서 거주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왜냐면 2023년 정도부터 본 분양을 시작할 거니까. 지금 21년이니까 지금 가야지 당의 인연을 채워서 그때 가서 청약을 하겠죠. 이런 아름다운 조건으로 아무 준비도 안 하면 또 이러고 있다고요. 178대 1에 들어가서 과천 500대 1에 들어가서 그냥 그 499명 중에 한 명이 되어가지고 또 안 됐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집값은 더 올랐구나,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갑자기 지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다가 갑자기 청약 전략 얘기로 열을 올리고 있는데, 뭐 이 지역을 선택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은 소득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줄여서 차익을 7, 8억 얻으면, 소득을 200만원 낮춰서 7, 8억을 얻으면 이득이지 않나요? 라고 실제로 상담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200을 줄였을 때 정말 당첨이 될지 안 될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파악을 못하고 괜히 그만뒀다가 당첨도 못 되면은 인생 망치는 거죠. 근데 내가 퇴사를 했는데 당첨이 돼서 시세 차익이 뭐 7, 8억까지는 아니더라도 4억, 5억만 얻어도 여러분 200만 원씩 벌어가지고 이거 4억, 5억 벌려면 평생 해도 안 되거든요. 만약 가능하다면 당첨이 한 80% 이상, 90% 이상 가능하다면 이 전략을 택하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그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내가 당첨이 될지를 알아야 된다. 당첨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지역을 옮기고 소득을 낮추고 가점도 솔직히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가점도 충분히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한 1, 2년만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5억, 6억, 7억, 8억짜리 시세 차익의 단지들에 당첨이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본인이 청약 당첨이 가능해요. 사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 가능해요. 그리고 시세 차익도 실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돼도 한 1년에서 2년만 준비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청약해서 안 되니까 나는 나름대로 많이 정보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뭐 청약을 한다더라, 뭐 어디가 청약을 한다더라 계속 알아보고 써보고 다른 지역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 난 안 된다. 원래 다른 지역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 청약해서 당첨되시는 분들은 있긴 있지만 그거 어려워요. 그건 사실 매우 어려운 거고 그냥 해본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근본적인 전략 없이 그냥 정보만을 취득해서 청약을 계속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당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꾸 떨어지니까 내가 청약 당첨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될 거라고. 어떻게 해도 안 될 거라고. 근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뭐 전부 100%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70%, 80%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 답도 없이 추첨제에만 청약하시다가 계속 안 되시는 분들 상담 받으시고 나면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구나 하고 또 돌아가셔요. 이게 전략을 안 짜면 충분히 당첨이 되는 걸 그냥 날리는구나. 일생일대의 기회.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힐스테이트 류시빌 강일이 뭐 7억 5천이 나왔다고 비싸다고 난리쳤었죠. 이거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그나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면 여기는 한 10억 이상이 나왔을 거예요, 분양가가. 여러분이 워낙 분양가 상한제에 익숙해서 지금 이게 비싸 보이는 거지 여러분 지금과 같은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이런 막대한 시세 차익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커요. 지금의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그거를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죠. 몰라서. 알고 버리면 모르겠는데 몰라가지고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나는 맨날 떨어지니까 내가 어떤 전략을 짜도 안 될 거야. 내가 아는 범위가 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아무튼 뭐 그런 분들에게 그렇지 않다. 전략을 세우고 행동하면 대부분 가능하다. 그리고 청약이냐 투자냐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이 안 될 거면 빨리 포기하고 투자를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몰라요. 내가 청약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냥 추첨제로 100대 1, 200대 1을 넣고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계속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청약을 하실 거면 그냥 투자로 넘어가셔야 돼요. 매수로, 경매나. 하지만 내가 청약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매수보단 청약이 좋죠. 내가 청약 당첨 가능성이 유력하다면 당연히 청약이 좋죠. 시세 차익이라는 게 지금은 있으니까 지금은 청약이 훨씬 좋죠.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사시면서 청약에 대한 전략을 안 짜고 그냥 계속 무대뽀로 청약을 한다면 그건 참 답답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재테크를 막 어렵게 공부하는 것보다 청약 전략을 잘 짜서 한 번에 청약 받는 게 훨씬 더 편한 길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했던 시절이 또 없기 때문에 이 과거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잘 못 짜세요.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사실 이걸 해본 적이 없죠. 전에는 이렇게 시세 차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짤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 필요한 거죠, 지금. 어쨌든 오늘 주제는 연소득 1억 2천도 생애 최초 신혼특공이 당첨 가능하지만 그게 쉽진 않고 일반 30%고 인원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당첨 가능성은 1000분의 1일 수도 100분의 1일 수도 10분의 1일 수도 있다. 여러분 당첨 가능성이 한 30분의 1만 돼도요. 이 3기 신도시 쪽을 잘 노리시면 3기 신도시는 물량이 많죠. 왕숙 신도시 이런 곳은 6만 6천 가구죠. 그럼 여기는 분양을
100번 이상을 한단 말이에요. 100번 이상 분양을 해요. 남양주 왕숙에서. 그럼 여러분이 당첨될 가능성을 30분의 1만 만들어 놔도 청약을 100번 하면 이게 한번 걸릴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요. 오늘 주제는 그거고, 그런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는 너무 그 방법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하나씩 앞으로의 영상에서 조금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언제나 이걸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도 지금 일주일에 한 개도 못 올리는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은 한 열흘 만에 올라가지만 앞으로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두세 개라도 영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